네, 안녕하세요. 성경국어 경기여고 1학년 국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짧게만 드릴게요. 저는 안정혜라고 하고요. 성경국어에서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요. 특징으로는 학생 한 명 한 명 꼼꼼하고 섬세하게 관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등에서 국어 시험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첫 내신 잘 볼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제가 요점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경기여고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고 그리고 어려운 어휘가 출제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경기여고에서 중요한 거, 독해력과 어휘력 기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국어시험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경기여고 기출 보여드리면서 시험 분석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컨텐츠랑 관리 방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갈래별로 한번 볼게요. 문학, 비문학, 문법, 화작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경기여고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에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문학은 현대, 고전 둘 다 중요하지만 고전 파트, 중등 때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문법이 중세 문법이 나옵니다. 경기여고는 문법을 1학년 전체에 배울 걸 1학기 때 압축적으로 다 내곤 해요. 그래서 1학기 때부터 중세 문법 탄탄히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여고 국어시험 특징을 전체 구성 분석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경기여고 1학년 국어 타임라인입니다.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2022년도 개정교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문학과 문법 좀 잘 봐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부터 2학기까지는 EBS 부교재와 프린트 비중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기 때는 또 고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가져온 평가표인데요. 자,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2022학년도에는 선택형 26문항에 서답형이 4문항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는 서답형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선택형이 28문항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이 24학년도에서요. 서답형이 없었고 대신에 선택형을 32문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총 13페이지나 됩니다. 또 그 위에 표를 보시면요. 중간기말이 합쳐서 60%,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40%입니다. 수행평가 비중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봐주세요. 자,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요. 국어 평균 점수 3개년 분석한 겁니다. 71점에서 좀 더 오르고 그 다음에 작년에 80점을 넘었는데요. 평균 점수가 오르니까 국어 시험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 좀 대비를 너무 꼼꼼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하겠죠. 표준 편차 보시면요. 작년에 14.8이었습니다. 이 말은 변별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시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고교 등급제 5등급제로 바뀐 거 아시죠? A, B, C, D, E까지 5등급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상위 등급, 다시 말해서 A등급과 B등급을 합치면 상위 60%거든요. 경기여고 전체 1학년 학생 중에 60%는 이 평균 점수 80.5점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등급, B등급 안에 들려면 80점 정도는 가볍게 맞아줘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왼쪽에 파란색 그래프는 1학년 전체 학생 수입니다. 24년 기준으로 1학년이 총 397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내신 1등급은 10%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략 39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이 39명이 13반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한 반에 1등, 2등, 3등. 요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내신 1등급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중간고사 분석한 내용을 요점 정리만 딱 해드릴게요. 자, 작년에는 선호 수령 없이 선택형 32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정부에서 글쓰기 굉장히 중요하다. 서술형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과정 개편되었기 때문에 서술형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고전문학과 문법 공부가 승부처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등급이 갈리거든요. 세 번째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 프린트까지 있어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고요. 또 낯선 외부 지문, 안 배운 지문 같은 걸 선생님들께서 끼워서 내십니다. 근데 낯선 지문 보면 학생들이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고요. 이제 갈래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요. 실제 경기여고 문학 기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를 주고 안에 보기라고 내는 걸 보기 적용형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요. 수능에서도 이런 적용형 문제를 3점짜리로 가장 고득점 문제로 냅니다. 따라서 내신은 내신형뿐만 아니라 경기여고는 수능형 문제 비중도 점점 늘리고 있고요. 선지도 보세요. 2줄에서 3줄. 길고 촘촘하죠? 촘촘하게 선지 읽는 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중등 때는 어느 정도 국어시험 점수가 나왔더라도 고등 때 한 단어 바꿔서 내거나 혹은 인과관계 바꿔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선지 읽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제 다 틀릴 수 있거든요. 이런 꼼꼼한 선지 독해 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보시면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문학 문제인데요. 보시면 선지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걸 보면 이미지, 공감각적인 심상, 그 다음에 영탄법,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문학 개념어거든요. 문학 개념어는요.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1학년 때 이 문학 개념어를 잡지 않으면 수능 볼 때도 힘든데요. 따라서 경기여고도 문학 개념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갈래별 비교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시랑 소설을 비교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의 특징이 뭔지 반면에 또 소설은 어떻게 시와 다른지 갈래별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따라서 독해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 제대로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래별 특징과 또 공통점, 차이점 분석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출제합니다. 이렇게 보기에 안 배운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연관된 작가나 주제 이런 것들을 강사가 직접 선정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문학 공부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갈래별 특징과 독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작품을 통해서 문학 개념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반어법과 역설법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실제 작품 안에서 반어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역설법은 또 어떨 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작품을 선정해서 공부하고 제가 직접 만드는 고난도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변별력 기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왼쪽은 교과서 해설입니다. 저희는 강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교과서의 정석적인 해설 따르되 필요한 외부 배경 지식들, 예를 들면 작가의 특징이라든지 그 당시에 문학사, 역사적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전공자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문학 개념어를 숙지할 수 있게 합니다. 맨 위쪽에 표면적 화자, 그리고 바로 옆에 표면적 화자의 정의가 뭔지 나와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실제 표면적 화자가 나타난 시 샘플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 안에서 이 개념어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하는 건데 개념 속속 활동지입니다. 시나 소설, 작품을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요. 시의 특징 뭔지, 소설의 특징 뭔지 이건 꼭 알아야 한다라는 기본 개념들 있죠. 이런 거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품 들어가기 이전에 개념부터 먼저 속속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와 소설의 용어를 비교하는 거. 용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갈래별로 특징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 먼저 다루고 이제 작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교재 내지 보여드리면요. 문학은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소설이라고 하면 인물의 특징 혹은 인물 간의 갈등,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주제, 글의 성격 이런 필수 개념은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실제로 활동지를 나눠주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손으로 써가면서 익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문학 보여드릴게요. 경기여고 비문학은 지금까지는 EBS 올림포스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기출 보시면 글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정보량이 빽빽합니다.
근데 용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전문 용어 같은 것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간 분배하는 연습, 다시 말하면 실전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윗글을 참고할 때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 A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이것의 이유를 찾아라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니? 너 추론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안 해보면 좀 어려워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비문학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수능형 보기 문제를 내는데요. 이게 고1부터 고3 기출 수준의 고난도 지문을 경기여고에 냅니다. 근데 보시면요. 선지도 하나당 3줄에서 길면 5줄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고난도 비문학 공부를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비문학은 영역별 특징과 독해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예술 지문과 과학 지문을 같은 포인트를 잡고 읽으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 영역별로 독해 포인트를 다르게 잡고 있는지 처음부터 독해 포인트를 알아야 시험 때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이렇게 시간 허비하는 일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기본 지문부터 심화 지문까지 단계적으로 독해 연습을 하고요. 또 어휘력도 기를 수 있게 숙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단별로 핵심어를 찾게 합니다. 비문학에서 핵심어라는 것은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보의 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쓴 글은요. 한 문단도 정보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지 혹은 다른 정보들은 왜 주변적인 정보들인지 이런 걸 스스로 사고하고 직접 써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의 역할 같은 건 중요하겠죠. 그리고와 그러나 뒤에 오는 문장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직접 써보면서 하는 독해 공부와 그냥 혼자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땡 이렇게 하는 공부랑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겠죠. 이렇게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문단을 분석하면요. 그 다음에는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구조도를 통해서 요약을 하게 합니다. 이 구조도를 그리는 거는 문장으로 쓰지 않고요. 키워드별로 나열을 하는데 문제는 그냥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로 나올 법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구조도를 그리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써가면서 글을 요약을 하면요. 반대로 읽을 때, 독해할 때도 중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로는요. 지문에 나오는 어휘, 경기여고 어휘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르는 어휘를 사전을 찾아서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품사 꼭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짧은 예문 같은 거 사전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찾아서 정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이나 접속사 중요하겠죠. 모르는 거 있었으면 정리해야라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법 파트죠. 자, 경기여고 문법 기출 한번 봐주세요. 사회시옷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보시면은 판단해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았죠. 문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선지도 보면은요, 만만치 않게 촘촘합니다. 그쵸? 자, 보시면요, 문법도 보기 적용형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저 위에 있는 문법 비문학 지문을 읽고 독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예문을 분석해야 됩니다. 단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단계별로 독해력과 문법 개념 제대로 잡혀있고 또 세 번째 문법은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 세 단계를 다 제대로 공부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경기여고는 중세국어 빨리 나온다고 빨리 이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공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문법도 단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강의실에 오면요. 강사인 저랑 같이 문법 개념서로 개념을 쏙쏙 넣고요.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할 수 있게 합니다. 문법은 복습을 안 하면 꽝입니다. 아무리 강의실에서 이해 잘 했더라도 다 까먹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당일에 바로 가서 이제 개념어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빈칸 넣는 복습 과제가 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를 기본 문제부터 발전 문제까지 풀게 합니다. 자, 컨텐츠는 짧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이는 게 경기여고 국어 주교재고요. 오른쪽이 매주 나가는 주간지입니다. 모두 다 자체 제작하고 있고요. 주간지 디자인은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나가는데요. 그냥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취미 활동이나 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아이들이 마음 붙이는 대상들을, 요소들을 쏙쏙 넣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과제 완성도도 좋아지고 또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1년 공부 타임라인 잡은 걸 보여드릴게요. 경기여고는 3월 1일에 프리내신이 개강합니다. 3월 1일, 3월 8일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 이렇게 3시간 반씩 2회 수업을 하는데요. 이때 뭘 할 거냐면 문법 어렵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경기여고는 경기여고 문법 미리 보기 한 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여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 최다 빈출 유형과 그 다음에 1등급을 가르는 오답률 베스트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 본내신이 3월 15일에 바로 개강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이고요. 시험 범위의 문법을 완성하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 총 3회 실시합니다.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작품뿐만 아니라 출제 예상 작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정규가 2회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 때는 고전이 본격적으로 중요해지거든요. 이때도 문법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필수 작품들 배울 거고요. 또 경기여고는 기말 때 현대 소설이 좀 많이 나와요. 소설 공부하겠습니다. 여름 때는 고전시가 총정리 그리고 2학기 문법 대비하고 수능도 준비해야겠죠. 기본 비문학을 갈래별로 또 단계별로 공부하겠습니다. 수업 흐름도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에 학습 관리 좀 봐주세요. 저희 학원 관리 유명한 거 아시죠?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관리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프리내신은 3월 1일 개강, 그리고 본 수업은 3월 15일 개강입니다. 시간은 모두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